이것만 알면 다 풀린다. 수학 비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소금물 문제, 나눠주는 문제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비커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표를 그리는 방법과 같은 경우는 별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커를 그리는 것을 권하는데, 비커를 그릴 때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비커 그리는 요령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물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하는 말을 그림에 그대로 표현해서 그림만 잘 그려주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10% 소금을 600g과 X% 소금을 800g을 섞어서 14%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X값을 구하여라. 자, 처음에 10% 소금을 600g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비커를 그리고 윗부분에 농도를 적습니다. 밑에 부분은 소금물의 무게인데, 이 소금물 문제에서 대부분 무게의 단위는 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램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600만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소금을 섞으니까 플러스를 하고 또 비커를 그리는데 X% 소금물이죠. 그래서 위쪽에는 농도를 X%라 적어주고 밑에는 800m다, 800g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섞었더니 14%의 소금물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만들어진 소금물의 무게는 모르죠. 자, 그런데 좌변이 600g과 800g의 소금물을 섞었기 때문에 더하면 1400g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물 문제의 핵심은 이 등식의 좌변에 있는 소금의 양과 우변에 있는 소금의 양은 항상 똑같죠. 그것에 착안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커에 얼마의 소금이 들어있을까요? 농도가 10%니까 100분의 10이 소금이란 뜻이죠. 즉 600g에 100분의 10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니까 즉 100분의 X가 소금이니까 800g에 100분의 X가 소금이다. 그래서 800 곱하기 100분의 X가 소금입니다. 그럼 이 소금을 더해준 것이 바로 좌변의 소금이고, 우변의 소금은 자 1400g 중에서 100분의 14가 소금이죠. 곱하기 100분의 14.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 비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식만 쓰면 이제 끝난 거죠. 즉 비커를 그리면서 문제풀이 구상을 충분히 해주면 그 다음은 거저먹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 문제에서 비커를 그리지 않고서 틀리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너는 왜 비커를 그리지 않느냐? 비커 그리면 맞을 수 있는데 왜 비커를 안 그리고 문제를 틀리느냐고 물어보는데 한 번도 그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짐작컨대 그 이유는 단지 귀찮아서입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문제를 틀린다. 이건 학생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세죠. 소금물 문제에서는 반드시 비커를 그리게 바랍니다. 다만 능률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물결 무늬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표현하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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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식 전체 그 양변에 100을 한번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100이 없어지고 여기도 100이 없어지고 여기도 100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숫자가 많이 커졌네요. 자, 그러면 또 그냥 풀어봅시다. 여기가 6000 더하기 800x는 자 14 곱하기 14는 어떻게 되죠? 100
96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걸 외우고 있는데 14 곱하기 14는 196이니까 196 한 다음에 공을 2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00x는 자 6,000을 절에 넘기면 마이너스 6,000이 되죠. 그래서 13,600이 됩니다.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8x는 136이 되죠. 그러면 x는 8분의 136이 되는데 약분이 되는군요. 자, 8일은 8하고 56이니까 8, 7, 56 해서 x가 17이 됩니다. 자, x는 결국 17%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8% 소금을 400g이 있다. 물을 증발시켜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8% 소금물이 있으니까 위에 농도 8% 적고 비커 밑에는 400 소금물의 무게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비커를 그리는데 위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이건 맹물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물만 빠져나가죠. 증발시키면 소금은 전혀 양의 변화가 없고 물만 빠져나가니까 비커를 그려주고 비커 위쪽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맹물이라는 뜻이고 맹물이 Xg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0%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 소금물의 무게가 얼마가 될까요? 원래 400g의 소금물에서 Xg의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남아있는 소금물의 무게는 400-X죠.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400 빼기 X. 자, 역시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소금의 양과 우변에 있는 소금의 양은 똑같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8%니까 400g 중에서 100분의 8이 소금이죠. 여기서 물이 증발됐으니까 여기에는 소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자, 우측에서는 400-Xg 중에서 10%니까 400-X 이거에 100분의 10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고 놓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그냥 약분하지 말고 여기에 약분이 안 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100이 없어지고 100이 없어지죠. 그럼 이게 3200이 되고 여기는 자 10하고 곱하니까 4000 빼기 1000-10x가 됩니다. 마이너스 10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0x가 되고 320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4000 빼기 3200이니까 80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80g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80g의 물을 증발시키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눠주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7개씩 나눠주면 2개가 남고 8개씩 나눠주면 3개가 부족하다. 이때 사탕의 개수는 자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줄 때는 학생보다 사탕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X로 놔야 됩니다. 이때 만일에 사탕의 개수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해서 사탕을 X로 놓으면 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문제에서는 숫자가 적은 것 그걸 X로 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학생을 X명이라고 놓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학생들한테 7개씩 사탕을 나눠주는데 그래도 2개가 남는다.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사탕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학생 X명에게 7개씩 나눠주니까 필요한 사탕은 7X가 되겠죠? 그런데도 2개가 남았으니까 거기다가 2를 더해준 거 이게 바로 사탕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남으니까 그럼 하나씩 더 줘야 되겠다 해서 8개씩 나눠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했으니까 나눠주진 못했죠, 결국은. 그런데 어디서 보충을 해와서 8개씩 나눠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학생 X명에게 8개씩 나눠줬으니까 8X의 사탕이 사용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원래는 없지만 새로 보충한 사탕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사탕 3개를 빼면
원래 있는 사탕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탕을 표현을 달리 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이것은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8x, 7x니까 7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7x가 돼서 x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돼서 5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x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5명이고 물어보는 것은 사탕이죠. 사탕은 여기다가 x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35 더하기 2 해서 37개.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자, 똑같이 나눠주는 문제인데 이제는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이 앉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함정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표현에서 그 강당 긴 의자에 학생이 여러 명씩 앉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4개가 남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사과를 나눠줄 때 사과가 5개가 남았다 이런 말하고 의자가 4개가 남았다 라는 표현은 똑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도 있어요. 사과를 나눠줄 때 사과가 나오면 5개가 남으면 플러스 5고 2개가 부족하면 마이너스 2야. 부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고 남으면 무조건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의자가 4개 남았다. 그러면 사과가 4개 남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강당 긴 의자에 학생이 앉는데 의자에 여러 명의 학생이 앉죠. 그러니까 의자의 개수가 학생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생을 x로 놓으면 안 되고 의자를 x로 놓는데 지금부터 의자를 의인화해서 의자를 사람이라고 보고 학생을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당의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20명이 앉지 못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강당의 의자 여러 명에게 학생들을 나눠주는데 학생을 6개씩, 의자 한 명에 학생을 6개씩 나눠주면 학생이 20개가 남는다. 그래서 학생을 7개씩 나눠줬더니 마지막 의자는 5개의 학생을 받았고 뒤에 4명의 의자는 학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물건이고 의자가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자가 X라고 했고 자, 의자에 6개의 학생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럼 학생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6X가 필요하죠. 그런데도 20개가 남았으니까 학생은 6X 더하기 20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의자가 쭉쭉 이렇게 있는데 7명씩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자는 5명이 앉았고 완전히 빈 의자는 4개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4개, 이 4개의 의자는 학생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5번째에 있는 의자는 학생을 5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몇 명씩 앉았죠? 7명씩 앉았으니까 7개씩 받았죠? 전부 다 7개씩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X개인데 뒤에서 4개, 그리고 뒤에서 5개까지 의자를 빼줘야 됩니다. 전체 X개에서 5개를 빼면 X 빼기 5가 되죠. X 빼기 5개의 의자들은 학생을 7개씩 받았고 뒤에서 5번째 있는 의자는 5개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이 뒤에서 5번째에 있는 의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을 7명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학생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X명에서 4명을 빼주는 게 아니라 5명을 빼주고
자, X에서 5명을 빼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학생을 몇 개씩? 7개씩 나눠줘야 되죠? 7개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뒤에서 5번째 의자에게는 학생을 5개씩 나눠줬으니까 여기다가 5개씩, 5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학생의 개수입니다. 근데 처음에 학생의 개수는 6x 플러스 20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6x 더하기 20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면은 x가 나오는데 이건 x가 답이 아니죠? 물어보는 건 학생이죠? 그러니까 일단 x를 구한 다음에 다시 또 학생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변을 먼저 전개해보면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0은 6x 플러스 20이다. 자, 6x가 좌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니까 x는 여기는 50이 되죠. x가 50, 즉 의자가 50개가 됩니다. 그럼 학생은 여기 x에다 50을 넣으면 되니까 6 곱하기 50에서 300 더하기 20에서 32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문제하고 나눠주는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보신 학생들은 혹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